안녕하십니까? 저는 발표자 여채윤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논문은 EfficientNet V2 Smaller Models and Faster Training 이라는 논문으로 2021년도에 구글 브레인팀에서 제안한 기법입니다. 저번 시간에 발표했던 기존의 EfficientNet의 문제점을 알아보고 EfficientNet V2에서 이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의 순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논문의 인트로덕션에 대해서 먼저 발표를 하겠습니다. EfficientNet V2는 빠른 학습에 집중한 모델입니다. 데이터셋의 크기가 커질수록 빠른 학습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연어 처리 분야의 GPT-3는 엄청 큰 데이터셋으로 학습을 시켜 뛰어난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GPT-3는 수천 개의 GPU로 몇 주일간 학습을 시켰기 때문에 리트레인과 개선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트레이닝 이피션시는 최근에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1년도에 NFNet은 익스펜시브한 배치 노멀리제이션을 제거하여 트레이닝 이피션시를 향상하였고, 비전 트랜스포머는 트랜스포머 블럭을 사용하여 대규모 데이터셋의 트레이닝 이피션시를 향상하였습니다. 하지만 저자는 이러한 모델은 파라미터 수가 커서 오버헤드가 익스펜시브한 경우가 많다고 하였습니다. 좌측의 그래프는 트레이닝 타임 대비 이미지넷 타번 애큐리시를 나타내는 트레이닝 이피션시 그래프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EfficientNet V2가 다른 모델의 성능과 비슷할 때 트레이닝 타임이 최소 5배에서 최대 11배 빠르게 훈련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측 테이블은 비슷한 성능을 보이는 모델에 대해 파라미터 수를 비교하는 파라미터 에피션시 테이블입니다. 여기서도 다른 모델과 EfficientNet V2의 파라미터 수를 비교했을 때 월등히 적은 것을 알 수 있고 그만큼 효율적인 모델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EfficientNet에서 트레이닝 병목 현상이 발생을 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또한 저자는 EfficientNet에서 다음과 같은 observation으로 학습 속도를 느리게 하는 요소 3가지를 언급하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큰 이미지로 학습을 하면 학습의 속도가 느리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초기 레이어의 뎁스와이즈 컨볼루션이 학습 속도에 악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모든 스테이지에서 동일한 비율로 스케일을 키우는 것은 최적의 선택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저자는 이러한 3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EfficientNet V2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 3가지 컨트리뷰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더 작고 빠른 새로운 모델 EfficientNet V2를 소개합니다. 트레이닝 어웨어너스와 스케일링을 통해 발견된 EfficientNet V2는 훈련 속도와 파라미터 효율성 모두에서 이전의 모델을 능가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미지 크기에 따라 레귤러리제이션을 적응적으로 조정하는 프로그레시브 러닝을 제안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미지넷, 시파, 칼스, 플라워스 데이터셋에서 기존의 연구보다 최대 11배 빠른 트레이닝 속도와 6.8배 더 나은 파라미터 효율성을 보여줍니다. 그럼 어떻게 트레이닝의 속도와 정확도 그리고 파라미터 효율을 개선했는지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Related Work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Related Work은 트레이닝과 파라미터 에피션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2017년도에 나온 댄스넷과 2019년도 에피션넷은 파라미터 효율성을 개선하여 적은 파라미터 수로 높은 정확도를 구현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최근 일부 연구에서 파라미터 수와 효율성 대신 트레이닝과 인퍼런스의 속도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레그넷, 레스넷, T-레스넷, 에피션넷 X 등이 있고, 이는 GPU나 TPU의 인퍼런스 속도 향상에 중점을 두는 모델입니다. NF넷과 보트넷은 트레이닝의 속도에 중점을 둔 모델입니다. 하지만 저자는 이러한 트레이닝과 인퍼런스의 속도를 향상시키려면 더 많은 파라미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연구에서는 트레이닝의 속도와 파라미터의 효율성을 모두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릴리티드 웍은 프로그레시브 트레이닝입니다.
이전 연구에서는 네트워크의 트레이닝 세팅을 동적으로 변화시키는 프로그레시브 트레이닝을 제안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GANS, 트랜스퍼 러닝, 애드버서리얼 러닝, 랭귀지 모델이 있습니다. 프로그레시브 트레이닝과 관련된 첫 번째 연구는 프로그레시브 리사이징인데 이 방법은 트레이닝의 속도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정확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믹스 앤 매치입니다. 이는 각 배치마다 이미지 크기를 랜덤하게 샘플링하는 것입니다. 프로그레시브 리사이징과 믹스 앤 매치, 이 둘 다 모든 이미지 크기에 대해 동일한 레귤레이제이션을 사용하는데 이는 정확도를 떨어지는 단점을 야기시킵니다. 저자는 어댑티브하게 레귤레이제이션을 조정하면서 트레이닝의 속도와 정확도를 모두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리레이티드 웍은 뉴럴 아키텍처 설치입니다. 뉴럴 아키텍처 설치는 네트워크 디자인 프로세스를 자동화해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오브젝트 디텍션, 세그멘테이션, 하이퍼 파라미터를 최적화하는 데 사용되는 기법입니다. 이전의 나스는 플롭스와 인퍼런스의 효율에 중점을 두었다면 이번 논문에서는 트레이닝과 파라미터 효율을 최적화하도록 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다음은 이피션넷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설계된 이피션넷 V2의 아키텍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존의 이피션넷을 간단하게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이피션넷은 플롭스와 파라미터의 이피션시 향상을 위해 최적화된 모델입니다. 이피션넷의 베이스라인 모델 B0는 나스를 이용하여 구했고 B0에서 컨파운드 스케일링 스트래식으로 스케일업을 해서 B1에서 B7까지 모델을 구했습니다. 최근 연구에서 파라미터와 플롭스의 효율성 측면에 이점을 가진 모델들이 많이 등장했고 그러한 모델과 비교해보면 아래 표와 같이 이피션넷의 비슷한 정확도에서 파라미터와 플롭스가 더 적은 것을 보여줍니다. 저자는 이피션넷이 훈련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을 알게 되어 훈련 속도를 향상시키는 기술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부터 이에 대해 내용을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문에서 저자는 이피션넷 V1의 문제점 3가지를 지적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 방안으로 학습시간 향상 기술 3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점은 큰 이미지로 학습을 하면 학습의 속도가 느리다는 것입니다. 큰 이미지 사이즈는 상당한 메모리 사용량을 가져오는데 사용자가 보유하고 있는 GPU나 TPU의 메모리 사이즈 총량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미지 사이즈가 커지면 배치 사이즈가 감소하게 되어 이에 따라 학습 속도가 느려진다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으로는 학습 이미지 사이즈를 더 작은 것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래의 테이블에서 이미지 사이즈가 작을수록 계산량이 줄어들고 이는 배치 사이즈를 키울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배치 사이즈가 커짐에 따라 학습의 속도가 2.2배까지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뎁스와이즈 컨볼루션이 초기 레이어에서 느리다는 문제입니다. 뎁스와이즈 컨볼루션은 모바일넷이라는 논문에서 소개되어 일반 컨볼루션보다 연산량을 줄이는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일반 컨볼루션보다 뎁스와이즈 컨볼루션이 연산이 빠르지만 실제 하드웨어에서는 그 이점을 완전히 살리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해결책으로는 저자는 기존의 MBconv에서 뎁스와이즈 컨볼루션 대신 일반 컨볼루션을 사용한 퓨스드 MBconv를 이피션넷 V2의 아키텍처 설계에 적용하였습니다. 표를 보시면 퓨스드 MBconv가 사용되지 않았을 경우와 비교해서 얼리 스테이지 1에서 3의 퓨스드 MBconv를 사용했을 때 플롭스는 증가했지만 초당 다루는 이미지 개수가 더 증가했고 정확도가 더 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퓨스드 MBconv를 스테이지 1에서 5까지 적용한 모델에서도 비슷한 패턴을 보이지만 플롭스나 파라미터가 퓨스드 MBconv를 적용한 스테이지 1에서 3보다 더 많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스테이지에서 퓨스드 MBconv를 사용했을 때 보면 파라미터와 플롭스 정확도가 악화되는 결과를 보여줍니다. 세 번째 문제는 모든 스테이지에서 동일하게 스케일링하는 것은 suboptimal하다는 것입니다. 이피션넷 버전 1은 뎁스, 위더스, 레졸루션 이 세 가지 요소를 동시에 고려하는 컨파운드 스케일링 방법을 모델로
모델을 확장했는데 모든 스테이지를 동일하게 확장했습니다. 하지만 저자는 스테이지마다 학습 속도에 기여하는 정도가 다르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뒤쪽 스테이지로 갈수록 더 많은 레이어를 추가하는 Non-Uniform Scaling 스트래텍을 사용하였습니다. 트레이닝 어웨어 NAS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피션의 버전 1에서는 정확도와 플롭스를 최적화했던 것과 달리 이피션의 버전 2에서는 정확도, 파라미터 에피션시, 트레이닝 에피션시 세 가지를 NAS의 오브젝티브로 설정하여 최적화하였습니다. NAS의 고려 사항으로는 컨볼루션 타입으로는 MP컴브와 퓨스드 MP컴브를 고려했고 두 번째로는 레이어의 수, 세 번째 고려 사항으로는 3x3, 5x5 커널 사이즈입니다. 마지막 고려 사항으로는 MP컴브의 익스펜션 레이쇼로 1과 4와 6으로 설정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NAS를 통해 얻어진 것이 Efficient V2 Small입니다. 기존의 Efficient V1과 비교를 하면 초기 레이어에 Fused MP컴브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산량이 많은 5x5 커널 대신 전부 3x3 커널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이 커널을 줄이면 리셉티브 필드가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를 보상하기 위해 네트워크 후반에 레이어를 추가해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피션의 버전 2를 바탕으로 미디움과 라지로 스케일을 올렸습니다. 저자는 지나치게 큰 이미지 사이즈는 학습 속도에 부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인퍼런스 이미지 사이즈를 최대 480으로 제한했습니다. 그리고 휴리스틱한 방법으로 스테이지 뒷단에 더 많은 레이어를 점진적으로 추가했습니다. 즉, 에피션의 버전 1에서 제안했던 유니폼한 스케일링 스트래텍 대신 저자가 대신 레이어를 추가해서 스케일링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미지 사이즈가 크면 학습 속도가 느리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안된 방법으로 프로그레시브 러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여러 연구에서 학습 중 이미지 사이즈를 변경하는 시도를 하였으나 정확도가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저자는 이러한 정확도 감소는 불균형한 레귤러이제이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가설을 세웠습니다. 즉, 고정된 레귤러이제이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 사이즈에 따라 그 강도를 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래의 테이블은 그 가설을 입증하기 위해 랜드 어그먼트라는 레귤러이제이션 방법으로 실험을 진행한 결과입니다. 여기서 이미지 사이즈가 작으면 약한 랜드 어그 매그니튜드를 사용해 주었을 때 성능이 가장 좋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미지 사이즈가 크면 강한 랜드 어그 매그니튜드를 사용했을 때 가장 성능이 좋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논문에서 저자는 동일한 네트워크에서도 사이즈가 작은 이미지는 상대적으로 약한 레귤러이제이션이 필요하고 사이즈가 큰 이미지는 상대적으로 강한 레귤러이제이션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자는 실험 결과를 토대로 모델을 학습시킬 때 이미지 사이즈에 따라 어댑티브한 레귤러이제이션을 적용하였습니다. 알고리즘을 보면 학습 중 변경할 이미지 사이즈를 최소 크기부터 최대 크기까지 미리 설정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 전체 입학이 300 입학이라고 한다면 이를 4개의 스테이지로 나누어서 처음 스테이지 75 스테이지까지는 가장 작은 이미지 사이즈와 그에 따른 레귤러이제이션을 적용하고 그 다음 75 입학 이상은 이에 상응하는 레귤러이제이션을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위 그림에서도 볼 수 있듯이 입학이 1일 때는 이미지 크기가 작고 온전한 것을 볼 수 있는데 후반으로 갈수록 이미지가 커지면서 레귤러이제이션이 강하게 적용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자가 제안하는 프로그레시브 러닝에 적용된 레귤러이제이션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드롭아웃을 사용하여 채널을 무작위로 삭제하여 코어댑테이션을 줄이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랜드 어그먼트를 사용하여 이미지별 데이터 증가를 해주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믹스업을 사용하여 교차 이미지 데이터를 증가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메인 리절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넷 학습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의 설정은 다음과 같이 이피션넷 버전 1에서 진행한 것과 유사하게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레시브 러닝을 적용하기 위해 전체 입학 중 87 입학을 한 개의 스테이지로 해서 총 4개의 스테이지로 분할을 했습니다. 이미지 사이즈 조절은 표를 보시면 버전 2 스몰의 경우 최소 이미지 사이즈를 128,
최대 이미지 사이즈를 300으로 설정했고 그에 맞게 레귤레이제이션 매그니튜드가 설정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디움과 라지 모델은 최대 이미지 사이즈를 380으로 했고 마찬가지로 그에 맞게 레귤레이제이션 매그니튜드가 설정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학습 결과를 보시면 NFNet이나 비전 트랜스포머에 비해 정확도는 비슷하지만 파라미터와 플럽스가 적고 레이턴시 또한 에피션넷 버전 2가 훨씬 적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자는 실험 과정에서 두 가지 observation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는 정확도가 어느 정도 높아지면 단순히 모델의 크기를 늘려서는 정확도를 더 높이기 어렵고 데이터 사이즈를 늘려야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미지넷 21K를 프레이체인 하는 것이 충분히 효율적이라고 했습니다. 이미지넷 21K 데이터 사이즈는 기존의 이미지넷에 비해 10배가 넘지만 이피션넷 버전 2의 학습 효율이 좋기 때문에 32TPU 코어로 이틀 만에 사전 학습을 완료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세 가지의 앱솔레이션 스터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에피션넷 버전 1과 버전 2의 성능을 비교한 것입니다. 현재 위의 테이블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프로그레시브 러닝을 적용하기 전에 버전 1의 B7 모델의 정확도는 84.7%였는데 프로그레시브 러닝을 적용하면 85%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프로그레시브 러닝이 학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줍니다. 또한 프로그레시브 러닝을 적용한 버전 1의 B7 모델과 버전 2의 미디움 모델을 비교해보면 정확도는 비슷하지만 파라미터나 플럽스, 트레인 타임, 인퍼런스 타임에서 이피션넷 버전 2의 성능이 더 많이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결과로 이피션넷 버전 2가 더 나은 성능을 보였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피션넷 버전 2 아키텍처가 버전 1보다 더 우수하다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아래 테이블은 프로그레시브 러닝을 다른 네트워크에 적용했을 때 결과입니다. 이 결과로는 기존의 네트워크보다 프로그레시브 러닝을 적용한 결과가 학습 시간이 줄어들고 정확도가 향상된 효과를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어댑티브 레귤레이제이션의 중요성입니다. 기존의 방법으로 모든 이미지 사이즈에 동일한 레귤레이제이션을 적용한 것과 어댑티브 레귤레이제이션을 적용한 것을 비교한 결과를 보면 아래의 표와 같이 어댑티브 레귤레이제이션을 적용했을 때 정확도가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에서는 초록 곡선을 보면 어댑티브 레귤레이제이션을 사용했을 때 학습 초기에 작은 이미지 사이즈에 대해 작은 레귤레이제이션을 사용하는 것이 모델의 빠른 수렴과 결과적으로 높은 정확도를 이끌어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보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이미지 인식 문제에 대해 더 빠르고 더 작은 이피션넷 버전 2 모델을 선보입니다. 이피션넷 버전 2는 트레이닝 어웨어 나스로 아키텍처를 최적화시켰고 프로그레시브 러닝을 통해 학습 시간을 줄였습니다. 다양한 실험을 통해 이 모델이 기존 연구보다 더 빠른 학습 속도와 경량화를 이루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